이 꽃 알지요? 그리스의 뭐 노지에 피는 꽃이라는데 얘네들은 1년 내내 꽃 피어요. 겨울에도 피어요. 우리는 이 도심 속에 살아도 그 전원지에 사는 그런 걸 동경하고 좋아해서 언젠가 글로 갈지도 몰라요. 근데 그래서 이 화초를 집안에 가득 이렇게 채워갖고 살고 싶은데 사실 좀 벅차요, 관리하기가. 그런데 거기에 하루살이까지 막 들어오고 막 벌레들 끼고 이러면 그때는 진짜 막 절망감이 느껴져요. 이게 손이 모자라요. 그런데 이렇게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저희는 화초와 같이 함께 한가족으로 잘 살고 있답니다. 이 녀석도요, 한 요만한 녀석을 선물을 받은 거거든요. 얘도 한 4년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이렇게 위에 빨갛고 크리스마스 나무라고 우리가 그래서 이름을 붙였었는데 한 요만했었어요. 근데 얘가 무럭무럭 너무너무 건강하게 자라면서 빨간색이 없어지고 이 파란 잎사귀로만 가득 찼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거 빨갛게 이쁜 그 모습은 언제 볼 수 있지? 그러다가 하루살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을쯤에. 그 주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를 못해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서 뭐 약도 사다가 한 몇만 원어치 뿌려줬어요. 근데 조금 없어지는 듯 하다 또 생기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 와이프가 검색을 하더니 요 제품을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어요. 이 끈끈인데 팔이 달라붙는 끈끈이 같이. 근데 이걸 꽂아놓으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잎사귀에서 살면서 알을 낳고 뭐 이 땅속에서도 살고 이게 그 연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다 꽂아놓으니까 이렇게 들러붙으면서 얘네들이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던 아이들, 그 하루살이 같은 이 곤충들은 약을 뿌려서 다 죽여도 유충이나 뭐 이런 애들이 이 밑에 있나 봐요. 다시 나오는 거예요. 한 2, 3일도 안 걸리더라고. 다시 나와서 꽉 차요. 근데 이걸 해놓으니까 위아래서 다 여기 들러붙나 봐요. 결국은 박멸, 성공.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가 막 이런 약 저런 약 뿌리면서 얘가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잎사귀가 다 떨어졌어요, 겨울 동안에. 그전엔 겨울에도 잎사귀 안 떨어졌었거든요. 이 퍼런 잎사귀가 막 이만하게 커져갖고 무성했었는데 다 떨어지고 나더니, 그래서 이 아이가 혼자 자기 스스로 이 하루살이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겨울 동안에 빨간 크리스마스, 근데 지나고서부터였어요. 빨간 크리스마스 나무가 되기 시작했어요. 빨간색이 나오기 시작해. 너무 신기해요, 지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 플라스틱에 끈끈이 같은 게 붙어 있는데 단순 끈끈이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살충 효과도 있을 테고 얘네들을 유인한 뭐도 있을 것 같아요. 일로 자꾸 달라붙는 거 보면 여기가 꽂아놓은 거예요. 여기다 꽂아놨는데, 야, 효과. 우리는 효과 아주 100% 효과를 본 거죠. 뭐 잠잘라고 누워있으면 막 얼굴에 들러붙고 그랬었거든요. 저 아래층에 침실이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와갖고 보통이 아니었어요. 우리 작업하면 모니터, 밤에 작업을 하면 모니터 앞에 얘네들이 막 날아다녀서 이렇게 손뼉 쳐서 잡고 이렇게 바꾸고 그랬거든요. 여기 봐요, 엄청 달라붙었죠. 박멸 성공했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극복한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하루살이 때문에 화초 좋아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생기면 그 인터넷 검색하셔서 이렇게 끈끈이 이렇게 붙이는 거 몇 가지 있겠죠? 우리는 이걸 구입하게 된 건데 이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 효과 좋아요. 이 무화과가요, 요만한 여기서부터 요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였어요. 그리고 잎사귀 이후에 몇 개 있고, 근데 신기하게도 요만한 무화과가 하나 달려있는 모종을 사온 거거든요. 그게 햇수로 지금 4년 차가 됐는데, 이렇게 올 겨울 동안에 이 실내에서 잎사귀가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다시 잎사귀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가 이렇게 뭉쳐서 있어서 이 커피나무 뒤에 이렇게 가려져 있어갖고 난 이 잎사귀가 이렇게 뭉쳐갖고 이렇게 되고 펴지 못하고 있는 기형같이 뭐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게 나오나?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아니 세상에 무화과 열매가 달린 거예요. 지금 하나도 아니고
하나, 둘, 셋. 이거 대박 아니에요? 이거는 또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네요. 얘가 우리에게, 우리 집에, 우리 동네에,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바라면서 그런 징조라고 받아들이고 싶어요.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꽃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저희 안방에는 선인장들 놔뒀거든요. 선인장은 뭐 밤에 또 산소를 많이 배출한다고 그래서. 근데 우리 지난번에 유럽에 갔을 때 뭐 독일, 폴란드, 체코 이런 데 보니까 그 건물들의 창문마다 다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꺼내놓은 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꽃이 피었어요, 겨울에. 근데 우리나라 화해 이거 하시는 분들 그런 꽃 종류들 왜 수입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나라하고는 안 되는 건가? 우리나라에서 추운 겨울, 혹 한기는 아니래도 좀 추울 때 이렇게 꽃 화분은 마음대로 바깥에 놔둘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화분이 창문 밖에 이렇게 있고 길 다니면서 많은 집들이나 건물 창가에 화분들이 나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아름다움 때문에 유럽이나 그런데 놀러 가듯이 우리나라 사회도 좀 그렇게 아름다움이 좀 더 많이. 지금도 뭐 우리나라,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모든 면에서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어느 부분에서는 뭐 문제가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뭐 어디나 퍼펙트할 수 없으니까. 그랬을 때 전체적인 걸 볼 때 저는 여기 태어난 거를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해외 가서 살고 싶은 때도 있어요, 물론. 왜? 굉장히 아름답고 막 좋은 환경을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인프라가 다 좋아서 뭐 하나 특별히 대단한 거는 없다고 말할 수 뭐 그렇게 따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가 어느 국가보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의 신세대들, 지금 새싹들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 잘하면 그네들이 나중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토양은 우리에게 이미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집안에 또는 도심에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화초와 같이 숨쉬며 행복하게 사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가꾸고 만들고 그렇게 살도록 열심히, 뭐를 열심히 하죠?